자,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론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론 수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원래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좀 더 포커스 맞추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론으로 명칭을 바꿨던 적이 있고요. 이제 올해는 편의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강의 소개랑 강의자 소개, 그리고 수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보고서 발표,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강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 전화번호 여기 있고요. 이메일 주소 있는데 오픈 채팅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꼭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반으로 현재는 나눠져 있습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두 반이 그렇게 큰 구분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온라인 강의가 하나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공유하며 제 생각에는 이제 팀 미팅을 할 때 약간 수요일만 하면은 너무 빡빡할 수 있어서 월요일 날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팀 미팅을 진행할 생각이고 그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실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는 대면 강의였는데 비대면 강의로 바뀐 상황이죠.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면 407동 202호가 PBL 강의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BL 강의실을 활용을 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활용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상대학교고 저희 학부는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 공학과고 저는 이제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제 항공우주 소프트웨어 공학과에도 제가 소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BK 사업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융합공학과 부교수로서 이제 좀 활성화를 하고 있는 해당 학과 신생학과를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신생학과는 컴퓨터과학과 그리고 항공우주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이렇게 세 과에 각각 AI 하시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를 말씀드리면 저의 전공은 소프트웨어 공학 전반에 저의 이제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로는 소프트웨어 진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파트라서 연구할 내용이 좀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쪽이 저희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축, 성능 분석, 제품 공학 이런 파트에서 논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딥러닝, 추천 연구, 사용자 연구 등이 제가 하는 활동이고 이러한 자세한 연구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 연구실 웹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수업 목표를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공학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안 오시죠? 도대체 공학적 접근 방법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걸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게 어떤 실용성이 있는가. 근데 이제 가장 심플하게 제가 메타포 은유를 활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그냥 작은 문제를, 알고리즘 문제를 잡아서 공부를 하는 거는 한마디로 동네 축구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동네 축구가 아니고 좀 더 프로페셔널한 축구팀에서 뛰고 싶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포지셔닝도 알아야 되고 어떤 전반적인 전략 사항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네 축구에서 전문 축구팀으로 가기 위한 그 징검다리에 소프트웨어 개발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징검다리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징검다리는 소프트웨어 요구 분석, 설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우신 적이 없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한 실습이 이루어진다지는 수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통한 개발 프로세스의 원리 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왔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프로페셔널한 어떤 축구팀이 되기 위해선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듯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제로의 어떤 실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파트 때문에 이제 제가 약간 원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저의 이제 목표를 좀 낮춰서 프로젝트를 너무 큰 걸 하지 않고 가능하면 작은 범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구 분석 설계 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로 축소를 해서 이번 학기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로드를 많이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제 이 실전이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이 뜬구름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의 파트를 차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수업을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프로젝트는 너무 어렵지 않지만 요구 분석 설계가 가능한 적당한 레벨 그러니까 즉 기능적으로 봤을 때 한 기능이 4개 정도 있는 정도가 적당한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려면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환경 위해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GitHub죠. 그리고 GitHub에는 CI 환경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CI 환경 Continuous Integration이라는 파트인데요. 요즘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개념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질문과 토론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증대도 하나의 목표로 두고 있긴 합니다. 네, 제가 오픈 채팅을 열어놨고 여러분들한테 팀 활동을 계속해서 팀 활동 과제를 주기 때문에 그런 파트로 해서 이 의사소통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파트이고요. 저도 한 여러 번의 팀 미팅에 참여를 하는 걸로 약속을 잡을 예정입니다. 수업 교재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작년에 요거를 주교재를 썼습니다. 요 파트를 이제 주교재를 썼는데, 이거의 장점은 GitHub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GitHub와 테스팅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보면, 분석하고 설계하는 방법론이 정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안 배우면 배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회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에 묻은 것이라는 것을 주 교재로 다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SE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그리고 분석 설계도 이제 좀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지 못한 이유는 사실 여긴 또 테스팅이 약간 적은데 여긴 좀 테스팅이 많이 강한 그런 두 책의 장단점이 있어서 둘 다 지금 쓰고 있지만 이제 이번 학기에 출근 요 책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모든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사신다고 하면 이 첫 번째 책을 사셔서 진도가 나갈 때마다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각 챕터마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도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 문헌으로서 사실 저희가 한글책을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본서로는 이렇게 존 머빌이라는 이 사람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이 두 권 책을 다 읽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글책을 선택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GitHub 중에서 팀 개발을 위한 Git이라는 파트에 있어서 좀 더 잘 설명이 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옆에다가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수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업 계획을 이제 저희는 수업이 일반적으로 PBL이라고 합니다. Problem Based Learning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프로블럼 요 부분을 이제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팀 활동과 그리고 주별로 약간의 질문 같은 걸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를 진행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서는 이제 팀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어떻게 할 건지, 과제 계획, 요구사항 어떻게 할 건지, 디자인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구현 어떻게 할 건지, 테스팅 어떻게 할 건지, 그 외에 기타 유지보수 품질에 대한 이슈들을 넣어놓은 주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과제에 있어서는 3주째 제안서 발표가 있고 7주째 중간 발표, 그리고 15주차에 최종 발표가 있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업 계획에서는 이제 수업은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강의 내용에 이렇게 각 주별로 넣어놨는데 이 내용은 주교재를 따라서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주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내용을 심화해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습 내용은 그에 맞게 제가 배치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요 주교 강의 내용과 이렇게 매핑이 되도록 이제 안배를 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프로젝트 40, 시업 40, 그래서 대등한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는 동료 평가로 되는 경우가 많죠. 동료 평가가 되는 파트가 제안 발표, 중간 발표, 기말 발표 요 정도고, 제가 평가하는 파트가 중간, 기말 파트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팀원 평가가 또 있죠. 팀원 평가가 10%인데, 요거에 대한 횟수는 일단은 중간, 기말 2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주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2회에서 4회 정도 이제 설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수시는 수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보고서 제출하는 파트가 나갈 건데, 거기에 대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해서 100%가 되는 거고요. 결석시는 마이너스 1점씩 깎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팀별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팀 단위의 레포트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시간이 뭐 10분이라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1인이 발표하면 이제 충분합니다. 근데 뭐 2, 3인이 발표한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냥 팀 단위로 발표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발표를 하라고 하면 너무 화려하게 하시는 이제 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가급적 단색, 최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단순한 요망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발표하는 꾸미는 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용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한 파트이고, 동료 평가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동료 평가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룰을 지키시고 이 룰을 지키지 않은 팀에 있어서는 그걸 감안을 해서 점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발표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즐겁게 해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고요. 발표 평가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팀별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 무섭긴 하죠. 그래서 팀 전체로 이제 일률 평가를 하고, 그리고 팀원에 대한 차등 평가는 팀 내 동료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쎄 저희가 시험 난이도가 아마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마 이제 팀별로 점수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정말 생명이긴 한데 공정해 주셔야죠.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평가하는 파트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이제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표현을 잘하는 부분 중요합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는 무조건 최하점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속이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코드를 다른 데서 가져왔다.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 쪽은 좀 허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반드시 달아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수업이 미니 과제이긴 한데 미니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챕터를 넣었는데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이런 챕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개발에 대한 1차 반복, 개발에 대한 2차 반복입니다. 그래서 개발의 1차 반복에서는 프로토타이핑을 하는데 어떤 기술의 위험성을 없애는 1차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제품 데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대체 인비전, 크리에이트, 메저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린 스타트업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되게 작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팀들을 위해서는 비전을 만들고 생성하고 그리고 메저하는 이런 단계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걸 2번 반복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도록 저도 열심히 고민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2단계의 이터레이션을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단계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1차와 2차 반복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1차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1차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기술의 위험성을 낮추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범위를 추리고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게 좋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구현을 위한 기술조사 그리고 기술 검토 프로토타이핑이 중간고사 전에 끝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주제를 잡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제, 적당한 주제, 요구 분석을 할 수 있는 주제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도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이 이제 제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학기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작은 범위입니다. 즉 9월 이내에 기술 검토 완료가 되는 게 좋죠. 그런데 그게 요구 분석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웹페이지 구축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2번째는 요구 명세서 기준이 있습니다. 요구 명세서 기준에는 어떤 전략적인 기대 사항으로 기술해야 하고, 기술이 애매모호해서 안 되고, 이런 어떤 요구 명세서에서의 기대 수준을 제가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자, 2번째로 2차 작업에서의 반복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요구사항을 제작을 안 합니다. 한번 작성하면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외에 이제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1차 구현 진행하는 부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형상관리 도구 이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배우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해야 되고요. 단위 테스팅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서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끝나면 마지막은 그냥 마무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서 기준에 있어서도 일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 수준을 넣어놨기 때문에 기대 수준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론이죠. 그래서 재료비를 제가 항상 해당 수업을 위해서 학과 재료비를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를 혹시 필요한 학생은 9월 20일까지 제출해서 하면 되는데, 보통 저희가 있는 팀보다 이제 좀 재료비는 결국 이제 하드웨어가 있을 때 재료비가 필요하니까 IoT나 이런 걸 하는 팀이 없으면 재료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나름 충분하게 배포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재료비 제출 파트는 대략 한 팀당 15만 원 정도면
하드웨어를 안 사는 팀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재료비가 나면 더 배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의 모든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